JBC 뉴스 애청자 여러분, 10월 15일입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인신감금 1290일째입니다. 1290일째. 자, 지금 정치권이 세 가지 어떤 큰 키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반문연대, 하나는 서울시장, 또 하나는 부산시장입니다. 이 관련해 가지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키워드를 합치면 차기 이 보궐선거에서 보수파가 승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보수파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반문연대, 반좌파연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김무성, 홍준표 등 이제 예전에 미통당, 자한당, 또 새누리당 출신 인사들의 한결같은 전략이자 주장입니다. 어제 이제 늦었게 홍준표 페이스북에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죽여 세웠습니다. 영혼이 맑은 분이라니, 또 김문수 지사가 앞으로 보수파를 위해서 큰일을 할 것이다 라고 상당히 죽여 세웠습니다. 이 상당히 죽여 세웠다는 것들은 바로 뭐냐면, 제가 해석해 보건데 이미 정치권, 특히 이제 김문수 전 지사를 향해 가지고 홍준표 또 김무성 전 의원이 러브콜을 보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전에 이제 방송할 때 반문연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김문수 전 지사를 코로할 것이다. 그리고 좀 더 한 발짝 났으면요, 그 H 선생, 홍문종 전 의원도 저들이 포섭할 겁니다. 아마도 그들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갈 겁니다. 남은 것은 바로 우리 공화당뿐입니다. 우리 공화당. 우리 공화당을 반좌파 연대에서 패싱하겠다라는 의도를 저들은 그렇게 낸 것 같습니다. 사실 반문연대, 특히 반좌파 연대의 완성은요, 우리 공화당을 빼고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반문연대일 겁니다. 그리고 그 반문연대는 그래야 될 경우에는 이가 빠진 동그라미처럼요, 아마도 유리그릇이 될 거로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기 총선을 앞두고 그들이 지금 거구라고 몰아붙였던 이 태극기 이제 우파 세력들을 확보하지 않고는 이들은 어떤 것도 한 발짝 나아갈 수 없다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손쉬운 김문수 지사에게 러브콜을 보내지 않았느냐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보태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반문연대는 굉장히 함정이 있습니다. 이 반문연대는 이 탄핵 세력들이 주도하고, 이 탄핵 세력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한 번 더 유지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앞장서는 그런 거로 해석됩니다. 물론 좋은 척 해석도 있습니다. 예전에 탄핵을 모두 잊고 탄핵의 강을 건너고, 그래서 그 탄핵의 강을 건넌 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지금 끌어내려야 된다라는 어떤 시대의 당위성에 있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문연대로 뭉쳐야 된다라는 거기에 관련 공감도 가는 부분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강론으로 들어가가지고 끄집어 보면요, 결국은 이 탄핵 세력들에 대한 면죄부 연대일 수도 있고, 또 나가가지고 그들이 말했던, 유승민이가 얘기했던 이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는 것들, 또 박근혜를 묶고 가자라는 것들, 이 두 가지와 일맥상통하다는 것들입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반문연대의 완성은, 대통령 석방과 우리 공화당이 빠진 반문연대는 진정한 반문연대가 될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지금 무소속 의원은 하나된 보수,
그리고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향해 가지고 영혼이 맑은 남자, 보수파의 큰 자산이라고 축히 세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김문수 전 지사를 볼 때는요, 그분 사실 영혼이 맑은 분은 맞습니다. 착한 분이 맞아요. 가끔씩 예전에 우리 공화당 이 지도부 회의할 때 18일 동안 이 김문수 지사 있었지만요, 항상 보면 핸드폰을 옆에 이제 달고 살아요. 뭐 이제 댓글을 보는지 아니면 이제 뭐 자신 뭘 하는지 뉴스를 보는지. 그리고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요, 좀 답답한 면도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맑다 그러는데요. 홍준표 전 의원 눈에는 맑게 보일지 모르지만 아마 우리 공화당에 소위 좀 피해를 주고 나갔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에 있는 분들은 김문수 전 지사에 대해서는 좋은 감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정치권이라는 것들은 대의로 흐르기 때문에 모든 세력들이 하나가 될 때 이제 연일 보수 하나 강조하고 있는 홍준표입니다. 그래서 이 반문재인 반좌파는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뭉쳐야 할 때다. 그래서 이 누구든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누구든지라는 표현 속에 있어서 아마 우리 공화당도 염두에 둘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수사적 표현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홍준표, 뭐 작년에도 이제 총선을 앞두고 보수대 통합을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준표의 그 어떤 기본적인 이 논리는 어차피 다음 대선은 해방 직후 좌익, 우익 버금에 가는 좌파와 우파 대립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을 이제 정리해 가지고요. 그래서 중도층이라는 어떤 그 세력이 결국은 이 좌우 쪽에 봤을 때 센 쪽으로 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도층을 향한 정책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없다. 그러면서 우파의 몸집을 불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뭉쳐야 했던 세력이 결국은 커지고 이러면 뭐 중도 세력들도 따라 붙는다. 그래서 투쟁을 안 하고 또 좌파 이중대로 안락하게 작은 성에 사가지고 이 소영주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로 이제 지적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김문수 전 지사를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이 김문수 전 지사를 언급했던 부분들은 결국은 홍준표가 태극기 세력들, 이 김문수와의 어떤 연합을 통해 가지고 태극기 우파 세력들을 껴안겠다라는 것들. 아마도 강원에 나왔던 이 김문수를 지지했던 또 정강원 목사를 지지했던 그 세력들을 홍준표 의원이 그거를 가져가겠다라는 심보가 깔려 있다라는 느낌도 지울 수 없습니다. 아무튼 홍준표 의원은 영혼이 맑은 남자 김문수 2016년 17대 국회에서 같이 활동을 했다. 그때 이제 느꼈는데, 그래서 이제 김문수 전 지사가 동작을 보궐선거를 뿌리치고 또 박근혜 대통령 이후 무주공산이 될 대구로 내려가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의 스텝이 꼬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총선 낙선 후 또 서울시장 또 낙선하고 또 황교안 전 대표 견제로 떠들다가 급기야 정가원 목사에 푹 빠져가지고 극우 세계로 몰리고 있다는 것들. 그래서 이를 두고 참 안타깝다라고 이제 홍준표 의원이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정치나 또 인생이나 마무리가 중요하다. 또 세월에 쫓겨 허둥대면 큰 수렁으로 빠져든다.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결국은 이 부분에서 벗어나가지고 홍준표와 함께 같은 배를 타자라고 이미 이 시그널을 던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수파 진영에서는 김문수는 큰 자산이다. 전체주의를 가장 격렬하게 배격하는 김문수가 극우 일리도 없고 또 자유주의 신념 하나로 친북 좌파에서 전향한 그가 또 좌파 이중대일 수도 없다라고 김문수를 한껏 죽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결국은 지금 홍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들을 올렸다는 것들은 김문수 전 지사와 함께 손을 잡고 가자라는 러브콜입니다. 자, 이쯤 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공화당은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이 현실 정치와는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뭐 이를 이제 어떤 정치적 용어로 해석한다 그러면 실종됐다라고 해요. 실종 정치. 우리 공화당 실종 정치. 우리 공화당이 실종 정치 됐던 부분들은 지금 현재 이 원내 의석이 한 명도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 여의도 바닥에서 우리 공화당은 실종됐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끼리 우리 공화당이 돼버렸습니다. 저들의 시각에서는 어제 제가 한 정치권 관련 사람들 한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것끼리 공화당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우리끼리, 우리는 우리끼리, 우리 공화당은 우리끼리, 저들 볼 때는 저것끼리 공화당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던데요. 어쨌거나 지금 현실 정치에서 결국은 떨어진 상태에서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 해운대 해수욕장을 비교하면 많은 피서객들이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피서를 즐기고 있는데, 우리 공화당은 해운대 해수욕장이 아닌 인근의 미포에 있는 조그만 어촌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해수욕을 즐기려고 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 결국은 지금 현재 이 정치라는 것은 대세에 대한 큰 흐름 속에서의 어떤 돌아가는 데서 낑겨야만 결국은 그것이 대접도 받고 이 존재 이유가 형성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 공화당은 낑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우리 공화당에 대한 한 줄도 놓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공화당은 지금 유튜버들도 지금 현재 우리 공화당 유튜버들에서만 지금 존재의 가치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공화당은 현재 다른 정당과의 정책적 연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위협합니다. 이런 와중에서 이제 우리 공화당도 서울시장 선거 후보를 내야 되고 부산시장 선거 후보를 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민의 역적당, 국민의힘, 그 정당은 지금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김선동 사무총장이 어제 사의를 하고, 또 김선동 사무총장이 이 양반이 지금 현재 자신이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겠다 의욕을 보이고 있고요. 또 나가가지고 지금 이 안철수를 영입시키기 위해서 그 구애작전도 참 눈물겹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뭐 지상욱 전 의원, 또 홍종욱 전 의원, 또 뭐 기타 지금 이 나경원 전 의원 등 해가지고 뭐 이런 어떤 의원들, 또 윤희숙 현재 의원들, 이런 의원들이 서울시장을 출마시켜야 된다 하지만요, 아직까지 서울시장 후보군 어떤 사람이 이 대표 주자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정확하게 후보군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부산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시장도 지금 출마하려는 사람들이 이 10여 명이 지금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뭐 이현주, 서병수 뭐 등 이런 이제 어떤 의원들끼리, 또 전현직 의원들끼리 압축되어 있는 이 마당이기 때문에 자칫적으로 지금 이것이 무엇이냐면 국민들에게 결국은 자신들의 권력싸움, 자신들의 권익을, 자신들의 어떤 이 명예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적 이용으로 지금 되어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공화당은 인물난입니다. 우리 공화당 인물난입니다. 지금 우리 공화당 서울시장 후보가 누가 더 거론되고 있죠? 또 우리 공화당은 부산시장 후보가 누가 거론되고 있습니까?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이 6개월 앞둔 이 차기 보궐선거시장의 선거에서는 우리 공화당은 지금 빨리 그 조직이 꾸려진 상태에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 대한 전력을 다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누가 출마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느 외부 영입 인사가 와서 이에 대해서 출마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버리니까 결국은 언론은 이 더블당, 그리고 국민의당, 또 정의당, 뭐 이런 하나의 또 이 정당별 구도 속에서 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군들을 지금 앞장서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현재 이 정치권에 있어서 우리 공화당을 바라보는 시각은 앞서 제가 얘기했던 너희 당신들끼리라는 어떤 그런 하나의 이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지난 차기 총선에 있어서 우리 공화당 0.74%밖에 전국 득표율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0.74% 밖에라고 할 수 있지만 0.74% 얻은 것도 상당히 대단한 겁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들이 그 속에 있어서 바라보는 시각들, 결국은 우리 공화당을 지지한다 하지만요, 투표장에 갈 때는 우리 공화당을 예명하는 이런 현실들. 자, 이런 것들 봤을 때 이 국민의힘, 다시 말하자면 정치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의적인 하나의 흐름 속에서 전체적인 파일을 걷어보면 갈수록 우리 공화당의 존재적 이유가 작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것들. 그러므로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장이든 부산시장이든 우리 공화당이 누가 넣어든 간에 뭐 0. 몇 프로밖에 안 차지하면 우리하고는 대세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차기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아마도 3에서 4% 정도, 3에서 5% 정도의 이 윤곽에서 저는 당선이 결정될 거로 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 공화당이 이 30~40% 정도의 표를 이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서 가져갈 수 있는 힘이 돼 있다라는 정당이라 그러면요, 아마도 이 국민의힘 거기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공화당 구해작전에 들어올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뜯어봐더라도 우리 공화당은 그 정도밖에 지지율을 올리지 못할 것이, 그 정도 지지율이 안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지율이 높이 노는 정당이라 그러면 그 정당에 대한 존재적 가치가 소위 러브콜로 가는 건데, 그 러브콜로 가지 못하는 것들은 결국은 우리 공화당의 지지율이 낮다. 그리고 이 낮은 지지율은 대세 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우리 공화당은 패싱하고 가겠다라는 것이 정치권의 현재의 이 국민의 힘, 또 기타 정당 어떤 정치인들이 다 견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또 생각하겠죠.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야, 이 빙신아, 너희들 자체가 이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구속에 대해서 눈을 감고 또 너희들 스스로가 탄핵을 묻고 가고 너네들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너희들은 쓰레기들이다. 우리는 그 쓰레기에 합류하지 않는다. 미리 우리 공화당은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 방어를 하고 있다. 지금 아직까지 반문연대가 정치권에서 후끈 달아오르고 있지 않습니다. 후끈 달아입지 않는 이유는 옵티머스 라임 사건, 이 현재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권력형 비리 사건이 빵빵빵빵 터지다 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게 집중되어 있고, 두 번째는 국감기간입니다. 국감기간이기 때문에 이 각종 국감 현장에서 뉴스가 터져 넘칩니다. 또 이 와중에 추미애 아들의 병력 특혜 의혹 비리 관련, 또 우리 국민이 북한의 군에 의해 총살당하고 소각당하는 이런 지금 굵직굵직한 뉴스가 아주 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들에 대한 반문연대, 또 반좌파연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실정들, 국민이 가장 지금 현재 이 민감한 경제 문제, 지금 부동산 문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자기 집에 지금 살 집이 없잖아요. 지금 이 친구가 마포에서 전세로 살다가 지금 전세 실거주자가 이제 입주하겠다 그러니까 낙동강 오래알대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전세 비용을 6억을 걸었는데 이거 지금 3억을 더 올려, 지금 주변 시세가 이미 3억이 더 올라가지고 어떻게 뭐 할 수도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난감한 상황이라는 게 이제 현재 이런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국민적인 분노, 지금 국민들이 집 없는 것들에 대한 분노와 또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게 압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제가 이제 어제 몇 번 평범한 분들을 만나면요, 아마도 이 코로나가 아니었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은 끌려 내려왔다. 다시 말하자면 전 국민들이 분노와 배신감에 있어서 이 문재인 정권 터진 투쟁에 나섰을 것이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저거 참 운때가 좋은 인간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자, 결국은 이제 이런 가정의 모습들을 가미다 보면 우리 공화당 존재의 자체는 결국은 이 아스팔트 투쟁, 나가지고 선명성, 그것은 진정한 우파 정당, 또 진실과 정의를 외치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를 외치는 이런 정당의 그런 목소리들이 우리 공화당의 목소리도 지금 줄어들고 있고 반문연대라는 하나의 그 어떤 그 구조의 힘들도 줄어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대형적 사건들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이 반문연대가 형성되지 않고 또 우리 공화당의 어떤 전반적인 활동 사항들이 접근되지 않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본격적으로 지금 10월 말부터 아마 11월 초부터는 반문연대 깃발이 이 보수대 통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급격히 확산될 겁니다. 그럼 뭐냐면 보수파 언론 매체들도 반문연대를 해야만 서울시장 선거에서 또 부산시장 선거에서 또 나가가지고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당위성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문연대가 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갑자기 불이 붙어가지고 확 가면서 또 어느 순간에 불이 붙어가면서 그 불이 붙어가면요. 아마도 이 반문연대를 구축했던 이 세력들은 애초건대 이 국민의힘 또 이제 무소속 홍준표들 안철수 등 다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그동안 변방에서 삐쭉삐쭉 한 발 그쳤다가 빠져나왔다 한 발 그쳤다 빠져나왔던 이 태극기 우파 일부 세력들 시민단체 세력들은 대거 다 전부 다 이쪽 반문연대로 다 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또 한편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정치권에 있어서 태극기 우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곳저곳에서 신당합니다. 신당 창당의 러시를 이룰 겁니다. 이 신당 창당 러시를 이루겠다는 것은 반문연대의 나의 지분들, 우리의 지분들을 가지고 참여하겠다라는 그 의지와 저는 맞닿아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우리 공화당이 고립되고 우리 공화당이 홀로 서기를 가야 된다. 자, 홍준표 의원이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에게 이것은 러브콜을 보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나 인생이나 마무리가 중요하다. 그리고 세월에 쫓겨 허둥대면 큰 수렁으로 빠져든다. 이제 정강훈 목사하고도 이제 좀 나오고 이제 김문수가 마지막 정치 인생을 좀 피워라. 거기에 대해서 반문연대에 동참해 줄 것을 홍준표가 그 어떤 것들을 완전히 보냈기 때문에요. 그 판단은 김문수 지사 갈 거지만요.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김문수 지사는 홍준표가 러브콜하는 반문연대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된다 그러면요. 또다시 말하면 우리 공화당 홀로서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공화당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지금 시끄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시끄러운 일들이 많아요.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지 아니면 남의 떡이 크게 보이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이게 어떤 굉장히 큰 문제거리도 있는 것들 아닙니다. 이 모기 한 마리가 사람을 귀찮게 하거든요. 이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어떤 사람은 어떻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야기했던 문제도 제발 우리 공화당에 있는 분들은 서로를 비방하지 마시고 엄해하지 마시고 라고 수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수차례 강조를 하고 누가 안 되면 탈당한다. 누가 하면 해야 된다. 이 사람 해달라. 이 사람 교체해야 된다. 사실 이 방송을 진행하는 제 입장에서는요. 저는 우리 공화당을 지지한 것 제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실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요. 누구는 어떻다. 누구는 뭐 어떻다. 이 사람은 안 된다. 이 사람을 갈아치워야 된다라는 얘기들. 저하고는 사실 상관없단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는 방송이지 우리 공화당에 저는 정당에 가입됐던 놈도 아니고 어쩌면 저한테는 이제 지지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런 어떤 포인트들도 참고사항이 될 수 있지만요.
진흙처럼 우리끼리 뭉치지 못하는데 무슨 놈의 서울시장이고 무슨 놈의 부산시장이고 무슨 놈의 뭐 각 시도당 위원장 어떤 구당 위원장들 선정하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공화당이 지금 워크숍을 갔습니다. 워크숍을 갔어도 좀 핵심적 요인들이 바로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뭉쳐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것들. 곳곳에서 지금 우리 공화당을 홀로 세우고 고립시키고 우리 공화당을 지금 흔드는 세력들 뿐입니다. 저도 최근에 많이 흔들립니다. 저도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곤란한 상황도 겪고 있고, 야, 이게 왜 이래야 되는 거지? 왜 이렇게 가는 거지? 사실 방송에만 전념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렇게 비난하고 저렇게 이야기하면 또 저렇게 비난하고 JBC 방송의 어떤 기본적인 모토는 자유시장 경제 바탕에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시켜야 되고 탄핵이 무효돼야 되고 문제를 끌어내려야 된다라는 그 기조밖에 없습니다. 일부 이제 애청자들 분들께서는 왜 JBC 뉴스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끝나는 2022년 이쯤 되면 뭐 방송에 대한 기본적인 뭐 접겠다라는 표현들, 뭐 예를 들어 그런 표현 직접적인 표현이지만요. 그때는 이제 방송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문제는 뭐냐면요. 이 시대적 소임이 다 있다는 것들이죠. 그 시대적 소임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문재인 같은 경우는 촛불 쿠데타에 의한 권력을 찬탈한 세력입니다. 물론 문재인 씨가 지난 2017년도 5월 10일 날, 5월 9일 날 대선을 통해 가지고 이 권좌에 올랐지만요. 그 투표, 그 어떤 이런 것들은 불법과 편법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권력 찬탈적 행위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문재인이라는 자가 정상적인 대통령의 어떤 선거를 통해 가지고 과정을 거쳐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억지로 끌어내리지 않고 구속시키지 않고 선거를 치렀다 그러면요.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 문재인을 퇴진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와 까닭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2년은 다릅니다. 2022년도는 이미 공정한 룰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공정한 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야의 대표 선수 주자들이 특정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 대통령 선거에 대한 경선을 펼치고 공정 경쟁을 펼친 상태에서 어쨌거나 국민적인 선택을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된다. 이것은 합법적 대통령 선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난 문재인 좌파 독재 문재인 시절에 지난 대통령 선거는 저는 불법적 대통령 선거로 보기 때문에 또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는 합법적 선거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 합법적인 정부가 거기서 자든 우든 대통령이 되면요. 제가 뭐 우파적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좌파 저새끼 저거는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고 그때 또 2022년 또 뭐 이 3월 달부터 계속해서 이런 방송을 한다는 것은요. 아닙니다. 그거는요. 또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켜야 된다. 아마도 그쯤 된다 그러면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석방돼 있을 겁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석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견이 되고 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지금으로부터 1년 5개월 뒤면 아웃됩니다. 그러면 합법적인 정부에 대한 선거를 거치면 이미 우리의 제 역할은 이미 거기서 끝났다라는 것들입니다. 더 이상 제가 여러분들을 해가지고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어떻다 뭐라 해도 할 수 있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제 말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아마도 그쯤 된다 그러면 이제는 할 만큼 했다. 지난 6년 동안 우리는 비바람
또 혹독한 혹서 견디면서 이 투쟁을 해왔다. 따라서 각자의 길을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각자의 길이라는 것은 노년은 노년의 삶을 즐겨야 되고요. 중년은 중년의 삶을 즐겨야 되고, 또 우리 공화당을 지지했던 분들은 끝까지 또 우리 공화당을 같이 나는 대한민국 길을 가겠다라는 길을 가야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 길을 가야 됩니다. 제 길을 가야죠.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는 이런 매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어떤 기본적인 플랜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데 있어서도요, 사실 신바람이 안 나거든요. 신바람이. 여러분들께서 이제 JBC 뉴스가 10월 18일 일요일이 이제 보니까 창립 8주년입니다. 8주년 되더라도요, 신바람이 안 납니다. 신바람이요. 또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조원진 대표를 이 창립 8주년 딱 그날 제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 지금 구독자가 98,300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8년 된 유튜브의 현 주소가 98,300에 딱 정체되어 있고 머물러 있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10만 명이 되어야만 그래도 조원진 대표를 모시고 인터뷰를 하고 현재의 시국에 대해서 또 조원진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견해와 앞으로 또 우리 당의 서울시 또 부산시장 선거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아주 좀 질문도 하고 듣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인터뷰를 한다? 그거는요, 제가 이 공당 대표를 모시는 애호가 아니라고 봅니다. 애호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제가 조원진 대표를 모시지 않는 게 아니고 모실 수 있는 하나의 기본적인 이 캐파를 갖춰야 되는데 캐파가 안 갖춰져요. 그렇다고 밖에서 앉아가지고 안녕하세요 뭐 이야기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조 대표야 뭐 제가 전화해가지고 한번 봅시다, 한번 인터뷰합시다, 뭐 얼마든지 언제든지 콜입니다. 언제든지 연락을 달라 그랬으니까요. 언제든지 콜인데요. 그러면 이 인터뷰가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방송을 아마도 대한민국에 있는 이 국민의힘 또 좌파 세력들, 이 모든 세력들이 집중해서 볼 거예요. 집중해서 보는데, 야, 이건 뭐 10만 명도 안 되는 이런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 조원진 대표가 뭘 하나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요, 이거는 오히려 이 인터뷰보다는요, 이 뒷담화가 놓을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조원진 대표가 어떤 경우든 그분은 이 대한민국에서 자유우파의 주도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명예라든지 어떤 그분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흠집을 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저도 조원진 대표 오면 뭐 끝나서 뭐 소주 한잔 합시다 그러고 또 하고 이런저런 또 얘기 듣고 방송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여건들을 이제 좀 만들어 달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다 만들어져 있겠지만요,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는데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렇다고 제가 뭐 어떻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뭐 올 연말 되면 되겠나. 그러니까 지금 현재 딱 그 1260명에서 멈춰 있습니다. 1260명에서. 우리 공화당이 1260명도 당원이 안 되고 자유우파 국민들이 1260명도 안 되는가라는 좀 안타까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 그 창립 8주년이 되지만 허탈해요. 허탈해. 제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뭐를 그렇게 큰 잘못을 했길래 나는 이런 식으로 맨날 어떤 아웃사이드에서 어떤 고독한 하나의 어떤 가을 남자로 전락돼 있나라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러니까 툭하면 이제 비난을 당하고, 지금 어떤 국민의 이 힘당 이쪽에 있는 그 지지자들 입장에서 거기서도요, 저를 많이 벌떼 공격을 합니다. 저는 이제 어디서 이제 이런 것들을 풀고 하소연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방송했던 제가 결국 그렇는가라는 싶습니다.
우리 공화당에 있는 분들도 그래요. 이분을 출연시키면 이분을 왜 출연시켰냐고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고 토라진 거죠. 이제 보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지. 이런 식의 어떤 냉온탕 이런 정부적인 어떤 거를 가지고 어떻게 지금 현재 이 좌파 독재, 특히 이 김종인 체제의 저 국민의 역적당과 우리 공화당이 한판 승부를 펼치려고 하겠습니까? 또 김무성 등 이 홍준표까지 나서가지고 지금 이제 은밀한 태극기 세력들, 와해 태극기 세력들 끌어안기 작전에 이제 돌입한 단계로 진입하는데 이 충격을 우리는 어떻게 지낼까요? 따라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문제들 좀 싸우지 마세요. 지금 싸우지 마시고. 그리고 본인들이 여기에서 더 이상 있고 싶지 않다. 그럼 조용히 나가시면 됩니다. 조용히 나가시면 돼요. 저 역시 그러거든요. 제가 우리 공화당을 지지 않는다 그러면 조용히 제가 우리 공화당 지지 안 하고 다른 방송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나가면 돼요. 보기 싫으면 나가면 돼요. 나가지 않고 비판은 대안을 제시해야 되고 비방은 일방적으로 공격입니다. 음해고. 이제 우리 공화당 정도 이 당원들 되면 그 정도에서는 졸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어떤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너무 많은 신세를 졌기 때문에 8주년 행사 관련해가지고 애청자분들하고 같이 얘기도 듣고 또 애청자분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가에 대한 어떤 일을 하고 싶지만요. 말이 나와요. 말이 그냥 뭐 뜻한 지금 시국이 이랬는데 무슨 뭐 JBC 뉴스가 뭐 행사를 하려니 어떠니 뭐 이 뭘 어떻게 이거를 내가 제는 우리 공화당을 지지한 채밖에 없습니다. 자꾸 저를 밀어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밀릴 사람도 아니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좀 어떤 놈 성질 없는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공화당에 있는 분들 자유우파 국민들이 그 정도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문재인 좌파 독재와 싸웁니다. 오늘 어떤 분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끼리의 어떤 대립을 보이는 이때 더블당 가가지고 청와대 가가지고 한판 붙고 싶다. 정말 그들과 싸워야 되는 그 힘들을 왜 우리는 우리끼리 싸우는가에 대한 한 당원의 그런 절규를 제가 아침에 또 들었습니다. 그 절규를 그분에만 듣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공화당을 도와주고 조원진 대표를 도와주고 지도부들을 도와준다는 것은 그분들을 힘에 그분들의 어떤 어깨를 흔들어줘야 됩니다. 올려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밑에 분들끼리 어떤 특정산의 대립과 갈등과 서로 싸다 보면요. 이것은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를 소위 엿먹이는 거고 우리 공화당을 엿먹이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런 분들요. 나가세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제2기 지도부가 출범했기 때문에요. 이제는 정확히 그런 교통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게 당원들끼리 그렇게 내버려둔다. 지도부들도 그렇게 안일하게 판단한다 그러면요. 안 됩니다. 정확하게 교통 정리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지도부 입장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나가가지고 막 김무성한테 가든지 홍준표한테 가든지 아니면 뭐 홍구라한테 가든지 가시면 돼요. 그거 왜 남아가지고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십니까? 그 정도 애정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까? 참 하여튼 그 열정과 애정 대단합니다. 그 열정과 애정을요 에너지 팍팍팍팍 이 에너지를 정말 좋은데 사용하십시오. 좋은 생각을 가지고 또 좋은데 그 에너지를 쓰면 복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미워하고 그것도 애정이겠죠. 그게 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향한 저주적 표현은 아니겠죠. 우리끼리 미워하고 우리끼리 가면 안 되잖아요. 난 요새 조원진 대표 보면 불쌍해 죽겠어요. 조 대표가 뭐 예전에 국회의원 시절에는 월급도 받고
뭐 세비라 그러죠. 또 각종 뭐 이래 어떤 여러 가지. 그분 지금 따지고 백수 아닙니까? 나나 뭐 조원진 대표나 백수예요, 백수. 우리 공화당 대표지만요. 과거의 정당 대표들 이런 분들 뭐 경제적 사정이 나와가지고 그래도 상당히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공화당은 지난 총선에 이제 펀딩을 받았는데 그 펀딩 그 자금도 거의 다 갚았지 않습니까? 이 사실 일반 정당 같았으면요. 눈 감는 돈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안 갚죠. 조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돈 다 갚고 다 이렇게 정리해 주려고 하고 있고 또 이제 본인이 돈도 안 가져가고 당에서 월급을 줘야 되는 것이지만 그런 문제도 없고 우리를 한번 생각할 때 저분은 어떻게 살까라는 것들도 술을 마시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기분이 좋아서 마시는 거, 하나는 답답해서 마시는 거 있을 거예요. 저는 걱정이 저러다 조 대표가 쓰러지면 어떻게 하냐. 저하고 그때 한번 술을 마시는데요. 그분이 보통 이렇게 버티는 분인데 그러면서 막 졸리는지 그냥 막 이렇게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참 저는 걱정이에요. 그 한순간 지금 이제 60 나이가 올해 우리나라 나이는 62인데 한순간에 그 뭐 술에 매의 장사가 있겠습니까? 하면 이 정치권에 있어서도 지금 조원진 대표를 패싱해 나가고 또 저렇게 반문연대를 통해 가지고 우리 공화당을 또 패싱하고 나가는데 우리 공화당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조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똘똘 뭉치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박수 치주고 서로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거 뭐 그거는 뭐 반문연대고 이걸 떠나가지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그냥 배가 부르지 않더라도 못 먹더라도요. 저는 배가 부를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까지 이게 이제 전부 다 그런 게 아니고 극소수가 그래요. 극소수 제가 볼 때는 극소수가.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가끔씩 하는 거는요. 너무나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기 때문에 좀 자제하자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저는 우리 공화당의 어떤 특정 분들하고 특정적 어떤 사익과 특정적인 하나의 어떤 교류를 한다든지 그 모임에 참여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더 잘 알 겁니다. 저는 늘 한 발짝 떨어진 상태에서 객관적인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돌아가는 사정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요. 정당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발전해 나아간다는 하나의 그런 가정이라는 것들도 긍정적으로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당은 좀 시끄러워야 되는데 그 시끄러움이 오래 가면요. 그것은 결국은 모두에게 다 피해를 주는 흠집을 내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꾹꾹 참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 무죄를 시키고 또 탄핵무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억울한 것들 저도 그렇잖아요. 이런 생각하다가도 이 세상에서 박근혜 대통령만큼 억울하고 분하고 그 힘든 분들이 있을까? 그래 내가 이런 것 남자가 혹시라도 이런 거 가지고 내가 고민하고 힘들다고 하면 되겠는가? 스스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서로가 대립과 갈등을 보인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누가 된다라는 걸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또 그분의 석방을 시키려고 하는 분들 그분들의 자세와 그 정신은 맑고 깨끗해야 된다고 그래야 됩니다. 칠성사이다 같은 맑고 깨끗함, 신선함 그런 느낌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도 오늘 전해주고 싶어서 방송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방송을 이틀 동안 쉬었습니다. 이틀 동안 개인적인 일 때문에 이런저런 분들도 좀 만났고 또 언론사 선후배들도 좀 만났고 너무나 가치 가지고 방송 글 적고 왔다 갔다 이러다 보니까
저 역시 자꾸 우물 안에 깨구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좀 이래 사람들의 얘기들, 뭐 경제 동향적인 실질적인 돌아가는 얘기들을 좀 듣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틀 동안 좀 외도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뭐 또 앞으로도 가끔 그런 일 수도 있으니까요. 방송 안 한다고 해가지고 뭐 JBC뉴스 이거 도망갔구나라고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때가 되면 언제든지 합니다. JBC 뉴스는 내일 낮 12시 방송을 합니다. 자, 한 분 방송하는 분 제가 이번에 내일입니다. 내일 인터뷰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별별별 인생 토크쇼. 내일 오후 5시 내일 오후 5시에 별별별 인생 토크쇼입니다. 자, 내일 또 이 방송 내일 오후 5시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 이 별별별 인생 토크쇼 방송에 여러분들 이 방송은요. 별별별 인생 이 방송에는 여러분들이 약 지금 이제 한 1200명 실시간이 들어왔다면 내일 같은 경우는 한 3000명 기본 우리가 목표를 정해봅시다. 3000명 실시간에 들어야지 될 분입니다. 그래야만 그분도 그 힘을 받고 또 그분도 더욱더 여러분들 곁에서 많이 활동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내일 이 별별별 인생에 출연하시는 분의 이런 것들 내일 오후 5시 방송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뭐 지금 이 뭐 댓글에서도 뭐 이래 통째롭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이 방금 뭐 이래 지금 댓글을 보니까 뭐 또 조원진 대표가 친중이었더니 뭐 그런 거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뭐 그런 것들 우리 애청자분들 다 졸업일 할 때 안 됐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친중 다 더 나쁜 것은 친북입니다. 종북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들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고 내일 우리 한 진짜 약속을 합시다. 진짜 약속을 하면요. 내일 이 별별별 인생 토크쇼에 반드시 실시간 3000명이 되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호소. 자, 3000명 가이드라인 정했고요. 그 3000명이 돌파가 되면 그 다음 이제 조원진 대표 실시간 10,000명으로 JBC 뉴스가 실시간 제일 실시간 라이브 할 때 들어왔던 게 기록이 7,200명이었거든요. 7,200명. 조원진 대표 들어오려면 7,200명을 깨야 됩니다. 실시간 라이브에. 그래야 뭐 그래도 명색이 JBC 뉴스가 이 대한민국 자유 보수파의 진실과 정의를 뭐 개뿔이나 외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방송이고 또 조 대표를 모신다면 그래 가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별별별 인생이 수도 많은 분들 와서 이거 많이 여러분들 좀 전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일 실시간 여러분들 들어와 가지고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여러분들 찾아뵙고 또 5시에 별별별 인생 주인공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